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 당신을 위한 제약바이오 팁입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 항암제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항암제는 크게 다음 3세대 정도로 세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화학항암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입니다. 1세대 항암제는 화학항암제인데요. 화학물질이 암세포를 공격해 죽이는 방식입니다. 단 화학물질이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세대는 표적항암제인데요. 표적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성장하는 방식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주변 정상 조직에서 영양분을 끌어다 쓰는데 바로 이 과정이 표적항암제가 타겟팅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표적항암제는 이런 영양분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 관여하는 생체물질을 찾아서 억제합니다. 즉, 암으로 가는 영양 보급로를 차단해서 암을 굶겨 죽이는 방식이죠. 따라서 암세포만 골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포에는 무해하면서 해당 암세포에만 영향을 미치는 영양 보급로를 찾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표적 대상이 제한적이고 살아있는 암세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다른 대체 보급로를 찾게 되면 해당 약물로는 더 이상 암세포의 성장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성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로도 완전한 암의 완치는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표적항암제로는 2004년도에 한국에 출시해서 표적항암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널리 알려준 이레사를 비롯해서 아바스틴, 넥사바 등이 있습니다. 3세대 항암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바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면역 시스템, 특히 T세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T세포는 신체 내에서 발견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물질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T세포는 암세포를 보면 바로 먹어치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이런 T세포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PD-L1이라는 회피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신기한 PD-L1이라는 것은 T세포 수용체 안에 있는 PD-1, 이름도 비슷하죠? PD-1이라는 것과 결합을 하게 되고 T세포는 그때부터 암세포를 정상적인 세포로 착각해서 공격하지 않게 됩니다. 암세포가 굉장히 똑똑하죠? 그러면 면역항암제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면역항암제는 T셀의 PD-1에 달라붙어 T셀의 PD-1이 암세포의 PD-L1과 결합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즉, 암세포의 PD-L1이 T세포의 PD-1과 결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T세포의 눈에는 암세포가 매우 먹음직스러운 물질로 보이게 되겠죠. 이 치료 방식은 환자의 몸속에 면역 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고 만약 그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면 생존율을 매우 높게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모든 환자들한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환자들의 생체 지표에 따라서 치료율의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생태 지표를 분석해서 이 약물이 어떤 환자들에게 반응하는지를 찾아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약물이 제대로 치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임상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기대되는 면역 항암제 중에는 옵디보, 키트루다, 임핀지, 티센트릭 등이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이후로도 4세대를 자칭하는 다양한 항암 기전들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암을 정복하는 그날까지 4세대, 5세대 등의 진보된 항암제들이 어서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